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북한 전역의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4월 13일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현재 추구하고 있는 비전 혹은 구체적인 정책, 그것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국가기관이 그 정책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관세청에서 로드맵을 작성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지요. 북한의 수출 확대,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됐다. 그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을 텐데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꿔놓게 되면 남북 경제 공동체,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것,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그 대략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A, B, C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 중에 한 정책 D 정도 되는 것을 남북 교역의 활성화다. 이렇게 정해두기로 합시다. 남북 교역의 활성화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한다. 그것이 이번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북한의 수출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대한민국하고는 사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수출을 확대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을 확대해서 그 수입이 많으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인데, 북한은 그것보다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용되는 그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북한은 수출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외화가 있어야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 확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굶는다든지 하는 우리가 보도에서 접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북한 지배층에서 쓸 돈이 필요하다. 그것이 급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화가 많이 필요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교역 활성화 중에서 북한의 수출 확대라는 것을 직접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돈이 없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들이는데 지금 아주 궁핍한, 이것은 그 기아 상태의 주민이 많은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그들인데 자기들이 쓸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것이 뉴스와 또 이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보도 자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읽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관세청이 있는데
관세청에서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랬는데, 관세청에 사실은 그 산하 조직이 있습니다.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그 산하 조직에서 2019년 2월에 남북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로드맵, 이러한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로드맵 속에 보면은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 혹은 여러 그 지역하고 우리가 맺고 있지요. 이 FTA 역외 가공제도,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항목, 이런 항목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TA의 역외 가공 규정을 활용해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한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북한 상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넓힐 수 있는가? 확대하려고 하면은 많이 수출을 해야 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한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남한의 원재료를 이용해서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을 해서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역외 가공 확대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은 그것은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을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대단히 협소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남한의 원재료를 이용하기만 하면, 그러면 FTA 특혜를 적용하는,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용하기로 한 이 지역, 저 지역, 그것이 아니고 남한의 원재료를 썼다. 그러면 그것은 한국산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현재는 개성공단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여러 가지 그 약정들이 되어 있어서 다시 가동만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약정대로 이렇게 역외 가공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낮은 선봉지구 등 경제특구, 그리고 제2의 개성공단, 남북경협 지정지역,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는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 가공 지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남한의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지정된 공단이 아니어도 역외 가공으로 인정을 해준다. 지역이 아니고 역외 가공 물품으로. 이번에는 그 북한 전 지역을 그냥 역외 가공 지역으로 확대를 해버린다. 그러면 북한 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다 한국산이다 하는 뉴스 보도가 틀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남한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그것도 아니고 북한산 원재료를 그냥 사용해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만든 다음에 원래 이 역외 가공이라는 것은 한국에 반드시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으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FTA 상대국으로
직접 수출을 허용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남한 원재료를 대체로 전부 다 이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셈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앤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반드시 완제품은 남한에 와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수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직접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결국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단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그 세계에 우리가 FTA 약정을 맺은 그 나라들에 판매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FTA 역외 가공 규정이라는 것을 간략하게라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이죠. 제1지역이 가령 한국이다. 그러면 제1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다가 제2지역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으로 가서 만든 다음에 다시 제3지역이 한국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수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FTA라고 하는 것이 원래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서로 약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도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그 체약국끼리만 혜택을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제3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제3지역은 FTA 협정 당사국도 아니면서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되죠.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2단계에서 1단계까지의 그 모든 가치가 다 상쇄돼 버리고 제3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싱가포르이 자기 그 영역이 좁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제품을 다른 곳에 나가서 생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FTA 협정을 맺으면서 이 역외 가공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만들다가 싱가포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죠. 한국에서 만들다가 개성공단 가서 좀 더 만든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마지막 작업을 해서 내보내게 됐을 때는 이 전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FTA를 적용을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역외 가공 규정이다. 이것은 좀 자세히 알아두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갔다 왔어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제3지역에서 만들었을 때 역시 싱가포르의 이름을 붙여서 수출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북한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하고 그것을 한국의 이름으로 그것을 실어 나르는 결국은 북한 전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드맵이다. 그렇기는 한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 세관 사이에 협력기구를 설립할 계획도 마련을 했고 무역통계 작성 시스템,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도
마련을 했다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 교역이 재개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좀 현재 이 멈춰있는 그 남북 교역이 움직일 수만 있게 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한 이런 체계를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이 북한 상품,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세계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당연히 한국 물품으로 인식을 하겠죠. 이 내용을 2019년 4월 13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같은 날 관세청에서 이것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이 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세청이 해명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청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 상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이것을 북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한다. 이것이 그 실질이 있죠. 실질을 이야기하니까 한국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다. 이것은 피하고 싶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세청 해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외 가공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북한 상품이 아니고 역외 가공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위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FTA 역외 가공 규정을 활용한다. 여기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체결한 FTA 협정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되고 보면 개성공단을 넘어서 FTA 역외 가공 확대를 추진한다고 한 뉴스,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되죠.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관세청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번에 로드맵을 작성한 것은 외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정부가 했느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번에 그 해명을 한 같은 해명문에서 조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들이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들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것을 이끌겠다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린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성했는가? 그들이 말한 대로 집행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무엇을 해라. 이것을 위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로드맵 작성은 그렇게 했겠죠. 따라서 먼저 정책 지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 즉 청와대가 시켰다. 이것을 또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것은 하필이면 관세청이 왜 굳이 정부하고는 무관하다. 정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행기관일 뿐이지 정책 결정기관은 아니다. 이러한 앞뒤가 서로 모순되면서도 아주 다급하게 변명을 하는 이런 것을 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청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내부 검토용이다.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자를 잘 보고 있다. 그런데 로드맵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로드맵은 내부 검토용이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처럼도 보이지만 그 로드맵 자체는 실행이 되면 바로 대북 제재를 사실상 맥을 끊는 것인데 아마도 이상의 그 몇 가지 해명을 봤을 때는 관세청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관세청의 해명을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유죄를 자백한 것 같은 그런 해명인데 어떻든 관세청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다급해서 그 막다른 길에 그 내몰린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 그리고 관세청의 해명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려고 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4월 11일 백악관에서도 바로 이 남북 교역, 이런 대북 지원 이 문제를 합의하려고 말을 몇 번이나 꺼냈다. 그것을 알고 있죠. 또 한 가지는 한미 FTA를 담당했던 김현종 씨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도대체 국가안보실이 하는 일과 한미 FTA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해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하는 이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북교역 활성화,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의 수출 확대가 지금 현안이다. 그것을 위해서 관세청이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FTA 역외 가공 규정이라는 원산지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북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세청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계획도 세웠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 이 로드맵이 2019년 2월에 작성이 됐다.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집행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번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관세청이 완전히 벌벌 떨고 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짚어보기로 하죠. 첫째는 북한의 수출품,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북한 사람이 만들고 북한 재료로 만들고 북한에서 만들고 북한에서 직접 실어 내보내서 수출을 해도 그래도 그것이 한국산으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꾀를 부려서 해석을 하고 정말 변호사답게 그 글자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을 원하는 것만 추려서 그 광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에서 그 사금을
거기서 사금을 모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러죠? 체에 걸러가지고. 그것처럼 법조문을 혹은 이 FTA 규정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FTA 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 해석이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라도 이것이 이행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동은 안 되지만 초창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만들어낸 북한 전역에서 북한 재료로 북한 기술로 만들어서 팔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그 FTA 협약을 맺은 상대국에서는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유통이 되겠죠. 결국 북한의 달러화를 조금 벌어준다. 김일성 일가 그 핵심층이 쓸 돈을 채워준다.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품이 이제 쭉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평가가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북한에서 나온 것도 한국산이고 한국에서 나간 것도 한국산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납득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미 FTA는 말도 꺼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코가 깨어 있는 것은 사실은 한미 FTA이다 하는 겁니다. 한미 FTA에 역외 가공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삭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역외 가공 규정에 이런 내용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FTA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2018년 9월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혹시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었는지 미국은 알고 있겠죠. 만일 그때 이것을 삭제하려고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때도 철저히 미국을 북한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이 우방이라든지 혹은 FTA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버렸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적대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김현중 씨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한 부분, 그가 FTA의 경력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죠. 예전부터. 그런데 국가안보실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가안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죠. 대북관계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바로 이 FTA 전문가가 맡게 됐다. 2차장을. 그것은 FTA가 앞으로 대북 지원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세안하고의 관계도 거기에 진지를 구축한다. 왜냐하면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현재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FTA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북한으로 연결된 지하 땅굴이 될 수 있다. 아니, 지상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친북, 북한의 수출 확대니까 친북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친북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그 결과 북한 상품, 북한 전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한국산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남북 교류 협력에 의한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 내부의, 민족 내부의 거래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 현재 유엔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거 다 우리 거 파는 거다. 한국 거 파는 거니까 북한 거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또 일부분 이쪽은 좀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죠.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쟁을 하지 않고 테러 집단이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주 치명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지구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 그야말로 그러한 무력 폭력을 포기하게 하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수단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유엔 제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엔 제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아주 그 포악한 강한 적을 제압하는데, 문제는 풍선과 같다 이런 겁니다. 이 풍선이 탱탱하게 공기만 가지고도 풍선을 부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바늘구멍 하나만 나면 그냥 새버리죠. 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센가, 그것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같은 시기에 일제히 이루어지는가, 그것으로 북한도 좀 덜 괴롭고, 그리고 세계인도 빨리 안전해지고, 이렇게 그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여기에 링게를 꽂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엔 제재는 바람구멍 하나만 나도 무력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으로 누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북한을 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이 질서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북한이 세계의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세계인이 북한을 위해서 이해하고 참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10번이라도 김정은을 끌어안을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수출 확대를 돕고 북한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하는 친북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고수하게 되면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고, 결국 북한의 핵 보유에 계속 협조해주는,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앞에서 수문장 노릇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21세기는 이러한 김정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구인이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문재인 씨는 모르는 것이죠. 결국 전쟁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간단한 뉴스였죠. 북한 전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
이러한 관세청의 로드맵이 작성됐다는 이 뉴스,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나서고 사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이 뉴스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우리 5,100만 국민의 그 생사와도 관련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과도 관계가 되고, 문재인의 그 청와대 인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FTA라든지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죠. 해외에 여행을 하고 순방을 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목적,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을 때는 물론 간단한 그냥 단발적인 사건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가 정책과 관련된, 대외관계와 관련된 이런 뉴스는 깊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건과 관련된 20년, 30년, 지금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깊게, 그 다음에 영역적으로는 최소한 이 동아시아로부터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강대국들, FTA라고 한다면 세계적이죠. 이런 관계까지 넓게 그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